다음 질문은 샵 위치 선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위치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차를 타러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일하러 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걷게 되는 그 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동선이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다들 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동선이 막 겹치는 곳이 사람이 되게 많죠. 그런 곳에 위치한 샵들은 렌트비가 상당히 이제 높기도 해요. 그 주변보다는. 자,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좋은 위치기는 해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이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곳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들 중에서 코너에 이렇게 숨겨진 샵들이 있어요. 예, 한 발자국만 나가도 큰 도로가인데 코너에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샵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위치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운영하시는 분께서 음식 솜씨가 좋고 소문이 잘 난다라면은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께서 무작정 들어가서 하시기에는 조금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샵 위치 선정에 관한 부분은 요약을 하자면은 사람들의 동선이 겹쳐지는 곳 있죠. 그곳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알맞은 렌트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 아, 자, 그 뭔가 시세를 알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집을 살거나 판매하거나 뭐 그럴 때 시세를 알아야 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비슷한 사이즈로 된 곳, 그곳의 렌트비가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가시면 되겠죠. 거기서 만약에 이 샵의 위치가 좀 더 안 좋다, 더 작다, 그러면 렌트비를 낮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사이즈가 크고 로케이션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렌트비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설정을 해서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가게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렌트비 생각 안 하고 막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막 발생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막 잡아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덜컹 그냥 계약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을 보기는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좋은 가격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매해마다 렌트비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매해마다 이제 4에서 5%씩 이렇게 집주인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막 많이 되게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알맞은 가격 설정하는 방법은 주변 상가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질문 상가 정할 때 우선순위라고 이제 하시고 몇 가지 이렇게 경우를 나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상가 정할 때 우선순위 렌트비가 비싸지만 자, 1000불 이상 메인 상권 메인 거리 이동 인구가 많고 경쟁이 심한 곳 동종업이 10곳 이상 위치한 곳 그리고 두 번째 렌트비가 적당하고 1000불 안팎 메인 상권 메인 거리에서 살짝 벗어나고 경쟁이 어느 정도 동종업은 5군데 있는 곳. 자, 세 번째 렌트비가 적당하고 메인 상권이 아닌 아파트 단지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 그리고 네 번째 렌트비가 적당하고 1000불 안팎 메인 상권이 아닌 주변이 하우스 단지이고 공기업이 2에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있는 곳 렌트비가 싸고 800불 미만 이하 메인 상권이 아니고 비즈니스 빌딩 없고 하우스 단지 경쟁이 없는 곳 그리고 여섯 번째 렌트비가 싸고 800 이하 도심이 아니지만 상권이 구성되어 있는 마을. 자, 이 질문을 보고 제가 느꼈던 게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 지금 가게 자리를 저한테 골라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골라드릴 수는 없고 보통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심리 상태가 어떠하냐면은 본인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자기의 그 답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머리는 1번을 향하고 있어요. 1번은.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이 좋겠죠. 렌트비가 비싸고 그다음에 그 이동 인구가 많은 곳, 경쟁이 심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데 들어가면은 잠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매출을 많이 끌어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는 1번인데 근데 실제로 큰 돈을 이제 쓰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실제로 이제 6번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6번. 렌트비가 싸고 도심은 아니지만 상권이 구성되어 있는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많다라고 했을 때, 자, 총알은 돈이 되죠, 현금. 많으신 분이면은 1번이 제일 좋죠. 왜냐면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버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에는 조금 이제 그 안전하게 가시는 것도 좋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각각 이제 장단점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가지고 크게 벌 수도 있지만 크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벌지는 못해요. 근데 크게 망하지는 않죠.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세요, 이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써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러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비즈니스를 이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뭐 그 식당이든 뭐 카페를 하시든지 간에 6개월 정도를 버티실 수 있는 현금을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그 비즈니스를 판매하시는 분이 장사가 잘 돼서 이제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경우에 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비즈니스를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실 때는 그 로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기존에 있는 이 레스토랑이라든지 카페는 이미지가 좋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돌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 단골을 끌어모은다라는 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뭐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6개월 정도는 버티실 수 있는 현금을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처음 운영하시는 분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이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이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다가 내가 망하더라도 우리 생계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것을 저로서는 이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즈니스라는 것이 돈을 계속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을 했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직원도 써야 되고 그리고 광고도 많이 써야 되고 나가는 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 그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책상 하나를 빌려서 썼어요. 빌린 것도 아니죠. 저한테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매출액이 느니까 그때는 제 그 방 하나를 얻게 됐어요. 이스트우드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도 매출이 조금 났거든요. 부동산으로서는 매니지먼트도 늘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시 오피스 하나를 이제 빌리게 됐어요. 근데 이 오피스가 이제 스트리트 쪽을 향하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곳 있죠. 그러니까 건물 안에 3층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안 되니까 워크인 클라이언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더 써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오피스는 이제 캔터베리 바로 캠시 옆에 위치해 있죠. 그 역 바로 옆에 있는 우러스 위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동네 사시는 분들한테도 눈에 띄기도 하고 가끔씩 이렇게 그 샵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뭐 매니지먼트를 맡기시는 분도 있고요. 판매를 의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돈을 써가지고 막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4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요 정도 조언을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거는 거의 뭐 협상에 관한 그런 기술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협상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충분, 적당선이라는 거, 그걸 지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적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사는 입장일 때 너무 싸게 사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선을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파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높은 가격을 원하는 거고, 사는 사람은 항상 밑에 가격을 원해요. 너무 밑에 가격만 고수를 하면은 파는 입장에서는 아예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조금 한번 알아보시고 적당선을 찾으신 다음에 협상을 끌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의. 사람을 대할 때 예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들 뭐 손님분들 중에서 그 좀 예의 없으신 분들 진상이라고 그러죠. 자, 진상을 만났을 때 다들 다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상짓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좋은 딜을 끌어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딜이 또 안 이루어지겠죠. 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태도로 나오시는 손님분들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이제 거래를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본인이 갑이 되셔서 모든 조건을 자기한테 충족되게끔 해서 딜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자, 이런 분들을 맞춰줘 가면서 딜을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꼭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진상짓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딜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저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에너지 그리고 제 모든 체력을 좋은 분들한테만 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써야 될 시간도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분들한테 저는 좀 더 이렇게 쓰려고 해요. 이 세상이 좋은 분들한테만 이제 쓰기에도 모자라는데 그 다른 곳에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허비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딜을 하실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한 번으로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아무래도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또 후에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딜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딜을 이끌어내시면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고도 충분히 좋은 딜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황대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